정수 계산은 가장 프로그래밍의 기본입니다. A랑 B를 int, 넘버로 대입을 받죠. 그래서 A, B에 대한 가감승제,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뭐 C, D, E 이렇게 해갖고 콘솔로 출력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기초고 중요합니다. 어지간한 모든 알고리즘, 로직을 구현할 때 기본으로 사용하게 돼요. 현재 이거는 연산 순서에 대해서 보기 좋은 예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순서도 연산이 수학적 계산의 순서랑 똑같습니다. 산술 연산에서 곱셈, 나눗셈, 뺄셈. 근데 이제 덧셈과 뺄셈보다 우선시되고, 이제 괄호 안의 연산이 가장 먼저 된다는 건 수학과 똑같죠. 하나의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된 부분 B 곱하기 C, 얘가 먼저 계산이 되고 4 곱하기 2,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C, 즉 5 플러스 8은 13이 된다. 그래서 D의 값은 13이고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괄호가 적용돼서 A 더하기 B는 먼저, 5 더하기 4는 9고, 다음에 A 더하기 B 괄호, 그리고 곱하기 C.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2는 18이 된다. 그래서 D의 값은 18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딱 봐도 변수가 쭉 돼 있죠. A, B, C 값이 이전 예제랑 똑같아요. 가로로 돼 있을 뿐이지. A는 5, B는 4, C는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음 계산 괄호 계산을 먼저 했겠고, 곱셈과 나눗셈을 하고 그 최종 계산을 하게 돼서 D의 값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괄호가 우선되니까 AB가 11, 그리고 그 다음에 11 다음에 나누기 C잖아요. 3. 그럼 3이 되고, C샵에서는 두 정수의 나눗셈 결과는 정수니까 소수점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D의 값은 3이고, 이런 예시들을 볼 때 C샵에서 연산의 순서는 수학적 계산 규칙을 아까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코드 작성을 잠깐만 봐도 우선순위, 괄호가 먼저, 곱하기 나눗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으로 지금 바뀌었죠. 새롭게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C샵에서 int 타입은 정수, 인티저를 저장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int32의 별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int 32라고 돼 있고, 이 32비트의 정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호가 있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nt 타입이 음수와 양수 값을 전부 저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수 자릿수의 한도라는 게, 일단 범위부터 이걸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이거는 2의 31 제곱에서 2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2의 31 제곱이 최소값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까지만 그냥 int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int라는 타입인데, 이 코드는 int 타입의 최소, 최대 값을 출력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정수의 오버플로우예요. int 타입의 3을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겠고, 그 오버플로우는 계산 결과가 해당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C샵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x 플러스 3 같은 int 타입의 범위를 초과하니까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이 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코드는 나눗셈이랑 나머지 연산의 예시예요. A 더하기 B의 결과는 11이고, 이제 이거를 C 3으로 나눈 몫이 3이 되니까 나머지는 2가 돼요. 그래서 D는 3이고 E는 2 숫자, 그 나눗셈 연산자는 몫에 대한 반환이에요.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로 반환합니다. 이건 지금 C샵에서 정수 연산의 범위,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데이터 타입의 범위를 알고 있다면 오버플로우와 같은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건 이제 int가 아닌 더블입니다. 한마디로 더블은 부동소수점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int는 32비트인데 더블은 64비트예요. 64비트는 8바이트입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더블에 대한 개념을 아실 수 있는 거고, 이 데이터 타입은 아주 넓은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int보다는 2배니까 소수점 이하 값도 포함할 수 있고, 과학적 계산이나 정밀도 나노 쪽으로 중요한 이제 금융 계산 같은 거 있죠. 그럴 때 더블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범위야 정밀이라고 하면은 정밀도라고 하죠. 요거를 지금 추가된 거를 참고해 보시고, 이건 이제 이 더블이 지수 부분과 가수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더블 타입은 부동소수점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정밀도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큰 수를 다룰 때
매우 작은 소수점 이하의 값을 다룰 때 어떤 정밀적인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선택된 부분은 더블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값과 최대의 값, 민과 맥스니까 현재 선택된 건 기본 예시인데 A 더하기 B는 결과가 9고 C, 그러니까 2로 나누면 4.5가 되고 더블 타입은 소수점 이하의 값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죠. 현재 여기서는 A 더하기 B의 42가 되겠고 얘를 C, 그러니까 8로 나누면 5.25죠. 소수점 이하의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시고 이 코드는 정밀도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을 3.0으로 나눈 결과고 이론적으로 1 나누기 3의 결과는 0.3333 이렇게 나오죠. 3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소수인데 컴퓨터에서는 무한한 정밀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타입을 사용할 때도 이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좀 높게 근사값을 계산해서 표현하게 되고 출력된 결과는 이러한 근사값이에요. 그래서 더블은 넓은 범위의 수를 다룰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소수점 이하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가 있어요. C샵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선택된 이 부분 10진 형식인데 고정 소수점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금융 또 이런 높은 정밀도 요구될 때 얘는 더블보다 더 높은 128비트예요. 그러니까 16비트가 되는 거죠. 16바이트. 데이터 타입으로 시스템 이런 식의 별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혹은 그런 것보다 좀 훨씬 넓은 범위의 정밀도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밀한 소수점 연산을 주로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느냐면은 이 타입은 지금 학습할 이렇게까지 해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더블의 더블이라. 그러니까 인트의 더블이 더블, 더블의 더블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예시, 이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최대값, 그 최소 최대값이 현재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마이너스 79에서 또 양수 79로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블과의 비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입니다. 더블은 부동소수점 숫자고 지금 학습할 요 타입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수를 좀 더 빨리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지금 같은 이 타입 더 작은 범위의 수를 처리하더라도 더 높은 정밀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드는 더블 타입을 사용해서 1.0을 나눈 결과죠. 3.0으로 나눈 결과를 출력하는데 결과는 요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학습할 이 부분도 똑같이 나눈 결과인데 이 연산의 결과는 딱 봐도 엄청 길죠. 여기서 이제 m 전미산 숫자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에 대한 전미산은. 그래서 이 타입은 그러니까 이 연산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연산은 더블이나 플롯 연산보다 더 많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나 이런 시스템을 꼭 필요할 때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C샵에서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예시예요. 레디어스에는 원의 반지름이 저장되겠고 이 pi는 한마디로 파이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원의 면적에 대한 공식입니다. 원의 면적 공식은 이렇게 제곱승으로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은 원의 반지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반지름이 2.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의 면적을 계산해서 콘솔에 출력하라 그런 사항인데 이 근사값인 3.14 뭐 2로 막딱 나오지만 3.14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고 계산된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출력값은 환경에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정밀도가 약간 다를 수 있고 C샵 콘솔 출력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여러 자리까지 표시는 되는데 정확한 출력 포맷을 지정하려면은 이 메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포맷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싶다면은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자리까지만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언어의 조건부라고 보면 되겠고 true와 false로 실행이 되겠죠. C샵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테스트한 다음에 true, false 1과 0으로 해서 블록을 정의를 하죠. 이 예시에서는 두 개의 정수 A와 B를 선언한 다음에 이 합이 10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10보다 크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해라. 뿌려준다는 거죠. 첫 번째 예시에서는 A는 5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B는 6 해서 11이 되고 이거는 10보다는 크니까 조건문이 true가 되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의 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true, false가 갈리는데 갈리고 나서 다시 재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스코프 내에서는
이 이름의 변수를 두 번 선언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스코프라는 거는